10월 16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경마는 KR컵 클래식 대상 경주가 있는 8경주가 있습니다. 이 경주가 이제 그랑프리의 전초전이라고 하죠. 2300m를 뛰기 전에 2000m를 뛰고, 그 다음에 이제 2300m를 뛰기 위해서 이제 한번 2000m 경주가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2000m 경주가 거의 없었잖아요. 라운드 파이터가 얼마만큼 잘 뛰어줄지가 좀 관건이고, 그 경주는 제가 한번 완벽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유료경마는 뭐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유료경마도 주로의 특징과 변화되는 부분, 또 약간의 이제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말랐던 주로 자체가 조금 요게 얼마만큼 변하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판단되고, 기수들 자체도 상당히 능력 기수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또 부산에 온 기수들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하면서 유료경마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예상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앞말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앞말만 뛰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제 앞말과 순말이 뛰는 경주가 아니라 앞말만 뛰기 때문에 말들이 그냥 12마리가 꽉 차서 출전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성실공주 핑크가 되겠습니다. 4번마 성실공주 핑크. 일단은 하정훈 기수가 주행검사 때 보면은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라스트에 모래를 맞으면서 라스트에 다시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7이었습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맞았을 때의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이마필의 장점이고,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모래를 맞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래를 맞는 조교를 하고 나온다는 건 뭐냐면, 데뷔 전부터 스타트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모래를 맞았을 때 그걸 카바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마필 자체가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들은 무조건 스타트 능력이 있잖아요. 한센의 자마 중에 스타트 능력 있는 말 별로 없습니다. 다 스타트 능력이 있어요. 4번마 성실공주 핑크, 애도 일단 이번 경주에서 놓고 때리는 충만감입니다. 저는 7번마 샤인모민보다는 4번마 성실공주 핑크를 더 세게 보고 있어요. 워낙에 하정훈 기수가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가지고 데뷔 전에 바로 우승할 수 있게끔 하정훈 기수가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는 거고요. 7번마 샤인오미 같은 경우는 약 추진해서 모래를 맞아봤고 잡고서 가는 대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때에 약 추진했다는 거, 원래 문세영 기수는 주행검사 때 강하게 추진하는 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알아서 말이 끌고 가게끔, 그리고 모래를 맞춰보기 위해서 조기를 하고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마필입니다. 일단은 7번, 4번 인기마 자체들이 두 마필이 한 템포 더 빠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좀 덜 팔리는 마필이 6번마 글로리앤 아너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하만식 기수가 3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잡고서 전기를 했습니다. 중기권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죠. 일단 모래를 맞아봤는데 마지막 끝걸음의 추입 타임이 13초였습니다. 1F 타임이. 그만큼 마지막 추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송지철 기수로 교체됐는데, 송지철 기수가 요즘 말 타는 거 보면은 모래를 맞는 부분에서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얼마만큼 빨리 치고 나오느냐, 얼마만큼 빨리 모래에 대한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요거 송지철 기수가 최근 들어서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나옵니다. 6번마 글로리앤 아너, 애가 일단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번, 4번, 6번 7번, 4번, 6번 이렇게 세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고, 12번 정상 넣기 역시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채 찍을 때 했을 때 약간 꼬리 흔들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외곽에서 일단 무빙식으로 뜰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7번하고 4번을 빼놓고는 그렇게 빠른 말이 없거든요. 외곽에서 12번마 정상 넣기가 무빙을 떴을 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복병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2가지는 봐야 됩니다. 4번을 넣고 7번, 6번, 12번 7번, 6번, 1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안쪽에 이번만 시크릿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마지막에 1회부 타임이 11초 8이었습니다.
최근 라스트 끝걸음에서 11초 8이었던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마지막에 날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 그 다음 경주 스타트가 늦냐? 분명히 스타트가 더 좋아져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스타트 타임이 15초 0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엔 더 빨리 거의 뭐 14초, 뭐 제가 봐서는 1.1초 정도는 더 당길 수 있어요. 13초 8, 13초 7, 요 정도까지 당길 수 있는 마필이 이번마 시크릿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또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가 맨바닥에 있는 거, 요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마 시크릿 플레이, 이번 경주에 일단 저는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고요. 3번마 지모션, 4번마 온도플레이인데 이 두 마필 다 좋습니다. 3번마 지모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체중이 빠지고 김태희 기수가 타면서 마지막에 모래를 맞지 않고 무빙식으로 일단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포위평계 마필이고 그 농땡이 기질 약간 잡으려고 이번에 기술 자체를 약간 변경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4번마 원더플린드는 망산농가면을 신청하면서 모래를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1200m 경주 편성인데 1200m를 뛰어봤던 4번마 원더플린드가 일단 주력 막건이 돼야 되겠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슈프림 스타가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은 약간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2등을 얻고 직전 경주에서는 스타트에서 샌드위치 되면서 밀려버렸던 마필입니다. 스타트에서 양쪽에서 말들이 이렇게 갈아 막어버리니까는 말이 그 몸싸움에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에요. 약간 말이 좀 겁이 있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 뭐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5번 슈프림 스타. 얘도 정호국 의사님이 이거 구입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구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말이 뭐랄까 생기면서 앞말 주고 490kg가 나가거든요. 근데 말이 의외로 듬직해요. 5번만 슈프림 스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을 축으로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만 메타블레이드도 일단 괜찮은데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때려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약간의 모래에 대한 적응력, 얼마만큼 포지션을 빨리 올라오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발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빠른 발들이 없기 때문에 5번이 슈프림 스타가 선행을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릴 수도 있고 안쪽에 있는 2번만 시크릿 플레이도 한선의 자마이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이기 때문에 앞선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번마 메타블레이드도 일단은 생각이 약간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은 안말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말고 순발이 뛰는 에이스예요. 그렇다면 7번 메타블레이드도 김용근 기수에 빠따? 인기마?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등급의 1200m 경주 편성. 이번 경주는 딱 3마리만 보입니다. 일단 뭐 앞에서 뭐 따당으로 끝나느냐, 여기서 뭐 선두권 사정권에서 전개하면서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냐, 요거 맥락이면 됩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만 매직 모카신이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정도의 스포 조교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 2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대들이 좀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아쉬운 부분 보여줬지만 말이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국내산 6등급 마필 질풍한별 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이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훨씬 더 말이 좋아요. 이번 매직 모카신 조재료 기수가 근대에 갔다 와서 이제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번마 블랙 초콜릿도 일단 좋습니다. 얘도 지금 주행검사 때 휴양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 자세가 상당히 좋았고요. 강추전해가지고 2마리 밖으로 돌렸는데 힘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리니까 여기서 또 다리 바꿈을 해줬어요. 뭐 계란형 큰꼬리 제갈, 망사눈, 혁근 이런 거 다 신청하고 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3번마 블랙 초콜릿 얘도 봐야 됩니다. 일단 2번이 선행을 가고 3번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고번마 골든카이저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딱 자기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이고 스타트 자체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약간의 주춤거림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었고, 자, 이번에는 임다빈 기수가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뜰 겁니다. 요거 이제 임다빈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말이 앞선에 붙을 수 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2번만 매직 모카신이 선행을 갈 정도면 9번도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최영주 교사 마방도 최근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뭐 매번 주춤거리고 있었죠. 근데 지금의 조교를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교를 해요. 그리고 조교 자체도 그 트랙라이더가 아닌 소속적 관리사에 있거든요. 장세한 조교사 동생인데 와 조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고범아 골드카이저까지 가져갑니다. 일단 2번, 3번, 9번 요 세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고 뭐 5번마 비치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죠.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가지 못하는 경주 편성 430km대의 마필이고 1번마 브라운침도 뭐 후두염 치료를 했던 마필이고 그냥 저는 이 3경주는 인기만 싸움입니다. 2번, 3번, 9번 요 세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해볼만한 상대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죠. 일단 안쪽에 1번마 퍼펙트 건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번마 퍼펙트 건맨이 가장 센 말로 보여요. 요거 이동화 기수가 최근 스타트 때 약간 단점을 보였지만 이번에 뭐 문세영 기수가 요거 따라가는 전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도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안쪽이 주로 자체가 가볍다는 거를 정확히 깨치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자체가 안쪽이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이 안쪽이 가볍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들이 넘어가서 자기를 넘어가서 앞에 선행을 가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문세영 기수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마필 자체도 스타트 능력과 중속이 모두 다 있는 마필이고 최용곤 조교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마필 자체도 7,5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7,500만원짜리를 경매가에 주고 사갖고 왔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조건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발빠른 발들이 없기 때문에 최용곤 조교사도 선행, 문세영 기수도 선행. 요건 강공입니다. 무조건. 깨지더라도 강공으로 가서 깨지고 마는 거죠. 또다시 따라가가지고 깨지면은 이건 마주한테 7,500만원 주고 샀는데 뭐라고 말도 못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1번마 퍼펙트 건맨이 무조건 문세영 기수가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고마나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 라스트 약간의 진로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들을 보니까는 역시 7조 구장조교사 와방에서 확실하게 말을 못 만드는 것 같아. 이번에 이게 트랙라이더가 이번에 조교를 합니다. 덕현이가 김덕현 기수가 지난번까지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게 트랙라이더가 마무리 조교까지 했어요. 덕현이가 중반부 하다가 근데 이번에도 조금 올라왔지만은 안토니오 기수가 얼마만큼 잘 타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판단돼요. 외곽에 있는 8번마 사랑다모아도 스타터 중속이 약간 평범할 때 마필입니다. 요거는 8월 21일 경주에 때는 약간 늦으면서 훈민권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스타트의 중속이 평범하다니까 무빙식으로 올라오는데 자리가 없어.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뭐 8마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올라오겠지만은 올라와야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여기 7번마 팍스도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해. 근데 최근 마지막 끝걸음에서 12초 8, 13초 2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만 하는 경주죠. 근데 저는 안쪽에 1번마 퍼펙트 건맨을 축으로 7번, 8번, 2번, 7번, 8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 압도적인 인기로 팔릴 겁니다. 근데 저는 1번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5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다들 뭐 6등급의 경주 편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6등급의 경주 편성인데, 자, 일단은 전반부 경주는 2세마, 3세마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4세, 3세들, 이제 전력 자체가 3전 이상의 마필들이 거의 뭐 뽀록이 났던 마필들 중에 충막감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7번은 올버유어 드림이 일단 팔릴 겁니다. 근데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56의 부담량, 직전 경기보다 조금 더 호전되어 있지만은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게 이 마필의 단점입니다. 8번을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8번을 놓고 때릴 수는 없고, 7번을 놓고 때릴 수는 없고, 8번만 럭센 역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죠. 체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제가 봐서 좀 더 빼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임다문 기수가 실수한 부분이 없어요. 빠른 흐름에서 말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중위권을 따라가고, 그 중위권에서 추입을 한번 해봤는데, 딱 그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이 8번만 럭센이에요. 안쪽에 뭐 유레카 역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조교 강도를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경우 1400m 지난번에 렉슨한테도 졌고 페이너스 더킹한테도 졌고 다 졌어요. 근데 얘도 또 이제 인기마입니다. 이용호 기수가 타고. 네, 그러면 이런 마필 놓고 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의 특징을 잘 몰랐던 기수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조교 때의 느낌이 쫙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높았던 부분도 쫙 내려오고, 다리 스윙도 기가 막히게 좋고, 또 뛰려는 자세,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수까지 타고 있는 만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보다 인기 한 4위, 5위권에 있는 마필, 3, 4, 5위권에 있는 마필 중에 축 잡아서 인기마 중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번 경주가 1400m라는 거, 1400m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주는 앞말보다는 뭐 순말이 더 유리한 건 아시잖아요. 거리적인 관점 있는 마필, 장점 있는 마필 놓고 5경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승급전에 맞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인기말을 끌 겁니다. 2번마 유니콘 히트, 3번마 리월마, 4번마 검은 질주, 5번마 글로벌 파워, 6번마 울트라삭스까지 그냥 뭐 5마리가 그냥 다 팔립니다. 2번, 3번, 4번, 5번 외곽이 막 8번까지 팔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팔릴 건데, 엄청나게 말들이 다 짱짱한 마필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좋은 마필은 저는 2번만 유니콘 히트로 보고 있어요. 일단 앞말이지만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앞선에 무리하고도 살아남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가 아니라 2번 게이트입니다. 안쪽 게이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해볼만 한다는 거죠.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을 수 있고, 8조 최영권 쪽에서 마방의 말들이 유시미가 입상에 지난주에 대상경주 우상하면서 마방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 있어요. 마방 자체가 1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살아나면은 상대 마필들, 다른 마필도 더 살아나거든요. 이번에 유니콘 히트는 제가 봐서는 이 앞말이 경매가에 4천만원 주고 샀는데 상당히 고가에 주고 산 마필입니다.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앞말이 4천만원인 건 엄청나게 고가에 주고 마필을 사온 거예요. 해볼 만해요. 이것도 뭐 형제 마필이 KM 매직의 이런 형제 마필인데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3번만 리월마 같은 경우는 오수철 기수가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여러 개 상당히 남았던 마필인데, 이거 이제 성수 조교사가 문세영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승부의 패턴이고, 3번도 일단 1200m 1분 14초를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 정도 뛰었다면 얘도 상당히 잘 뛴 겁니다. 2번과 3번을 가장 세게 보고, 5번마 글로벌 파워도 선입공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죠. 4번마 검은 질주도 일단은 경매가 5,500만원짜리인데, 지난번에 일단 약간 선행식으로 약간 경합을 했습니다. 근데 자리 선정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2번이 가고 3번이 바로 따라 붙을 건데, 4번이 그 선행을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모래를 맞았을 때, 여기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5번마 글로벌 파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일단 모래를 다 맞아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4번마 검은 질주는 모래를 맞았을 때 좀 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5번마 글로벌 파워는 그나마 또 괜찮고요. 모래를 다 맞아봤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 5번 요 세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보여요. 2번, 3번, 5번 마필 세 마필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울트라삭스 같은 경우는 조교 때 이제 변화의 표기 없었던 마필이고 8번마 야무진 백장도 이번 속보 위주로만 조교를 했기 때문에 2번, 3번, 5번 요 세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인기만 싸움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딱히 이 두 마필을 빼놓고는 딱히 능력마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안쪽에 메인 오버킹이 되겠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돼. 모래를 맞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지난번에 요렇게 모래를 피해가지고 잘 탄다는데 그래도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못 되었어요. 그 전에 8월 28일 경기 때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래를 피했는데도 약간 한 번씩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자, 오늘 안쪽 1번 게이트 뭐 일단 피해야 되는 부분은 김하영 기수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으로 보고 자,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타야 될지를. 일단 안쪽에서 무조건 뭐 선행으로 가던가 외곽에서 이제 말들이 몰려오겠지만은 1번 게이트 모래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곽의 12번마 너트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일 연속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국내 6등급 PNS 더킹이라는 마필, 5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도 했고, 국내에서 6등급 올드 플레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도 했고, 연일 병합 조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열둘이 가장 센 마필로 보여요. 열둘 1번에다가 일단 한 방을 때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좀 배당이 터진다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마필, 추위평의 마필인데 2번마 디바인 피처즈가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계속적으로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6등급에서 2등을 얻고 지난번에 완전히 잠수를 탔는데 지난번에 상대들은 의외로 빠른 흐름에서 그 1300m의 거리에 대한 적응력만 딱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1300m를 경주에서 이 국내에서 6등급 경주에서 1분 21초 9를 뛰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300m 경주에서는 1분 21초 9를 똑같이 뛰었는데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그 빠른 흐름에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늦어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에 농땡이를 잡을 수 있는 여기에 김용근 기수가 타고 있고요. 김용근 기수가 목요일날 직접 한번 조교를 했는데 괜찮아요.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길게 조교를 했고 지구력도 많이 보강했고 여기에 21초만 뛰면 여기서는 1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12, 1, 2 12, 1, 2 이렇게 세 마리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미르베스트도 말은 괜찮은데 약간의 생각? 체중 빼야 됩니다.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는데 체중을 한 5kg 정도 빼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경주입니다. KR컵 클래식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조인공 기수, 서승훈 기수, 문세영 기수 요 세 명의 기수를 인터뷰를 하고 또 조교사협회에서는 뭐 박종곤 조교사님이 인터뷰하고 김용근 기수 인터뷰하고 마산에서도 김용근 기수도 인터뷰를 했군요.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마 되는 마필들은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인터뷰를 안 했던 마필은 9번마 릴페트론인데 지금까지 상대들은 상당히 좀 약한 말들이 있습니다. 뭐 더건프, 울트라 펀치, 우리 이런 마필들을 이기고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들이 이번에 좀 더 강해졌죠. 좀 더 강해졌다고 판단되고 일단 안쪽에 3번마 킹 오브 더 매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한번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이건 3차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도현 기수가 너무 참았습니다. 좀 더 따라 붙어야 되고 좀 더 안쪽보다는 외곽으로 좀 더 무빙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그 빠른 페이스에서 그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인건 기수가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또 직접 조교도 해봤고 이건 뭐
조교 때 투혼의 반석하고 같이 지금 6번 같이 병합 조교를 한번 했거든요. 이거를요. 많이 괜찮아요. 킹 오브 더 매치가 금아미스틱이라고 병합 조교를 했구나. 2번하고 죄송합니다. 2번하고 3번하고 좀 같이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근데 잽도 안 돼요. 근데 킹 오브 더 매치도 제가 봐서는 해볼만 해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쉽게 2착 3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합니다. 위너스맨이 없기 때문에. 위너스맨이 다음 달에 지금 대상경주 대통령배에 출전하려고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4번의 대상경주에 출전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가부화가 좀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서성구 기수가 투혼의 반석을 기승하고 있는데 저는 킹 오브 더 매치에도 한 표를 주고 싶고요. 13번의 라운드 파이터가 일단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2000m 경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기수들이 초반에 그렇게 많이 물고 가지 않습니다. 13번이란 게이트가 불리한 건 맞지만은 2000m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초반에 기수들이 막 몰고 가진 않아요. 1800m는 스타트에서 몰고 갈 수 있지만 2000m는 몰고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너 부분에서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 코너에서 코너링을 외곽 주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주로에서 외주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탄력 자체가 밀어버리면 코너링에서 휙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말한테 무리가 되는 거죠. 13번 라운드 파이터는 어느 정도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주는 우승했던 기수들이 거의 다 우승을 합니다. 조인봉 기사도 킹 오브 더 매치도 봐야 되고 6번마 투혼의 반석도 지금 마지막 끝걸음이 1800에서 12초 8, 12초 7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단은 6월 26일 날 뛰고 7월 27일 날 뛰었을 때는 마지막에 약간 여유도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라이스 조교사가 출전을 시키는데 얘도 한번 도전 세력이에요. 일단 3번, 6번, 13번 3번, 6번, 13번 요 세 마필만 보고 들어갈게요. 이 세 마필이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의 행복왕자도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베스트가 아니라고 판단돼요. 얘가 좀 물고 가는 힘도 약간 보였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물고 가는 힘을 아예 보여주지 못해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구필승도 돌아온 뽀빠이도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런 마필들은 샴노커는 9살짜리 문학치프도 7살짜리 아직까지 뭐 변화의 폭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문학치프가 초반에 밀어가지고 앞선에 가면 13번이 조금 걱정되나? 근데 문학치프도 57이다 보니까 이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조교는 상당히 좀 세게 잘했습니다. 문학치프도. 돌콩이 조금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돌콩도 아직까지는 8살짜리 생각이 필요합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하고 10경주를 한번 추천 경주로 잡아봤습니다. 이 두 경주를 후반부에 한번 제가 승부 경주를 잡았습니다. 연타로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요. 9번마 청군이 일단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으면서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제가 이제 7월 16일 날 이 마필을 놓고 청군을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이죠. 제가 그때 왜 이 마필을 노렸냐고 말씀드렸냐고 이유는 뭐냐면 장초일 기수가 2번 연속 타고 3번 연속 타는 마필들은 거의 다 승부를 합니다. 2번의 경주에서 4착, 5착 이렇게 착순권에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3번째에는 장초일 기수가 무조건 승부를 해서 어떻게든 2차까지 끌어오는 말들이 10마리 타면 한 7마리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약간 덜 팔렸잖아요. 근데 막상 8월 27일 날 그 마필을 알고 탔는데 막상 타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약간 추이평의 마필들은 운대가 약간 따라야 됩니다. 운대가 따라야 돼요. 그만큼 전개 운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1600m 경주 편성입니다. 1600m 경주는 그래도 제가 봐서는 사정권까지는 붙어줘야 돼요. 5선, 6선까지는 붙어줘야 돼요. 온세영 기수가 잘 타주겠지만은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이번이 딱 찬스를 보여요. 이번에 왜 찬스를 보이냐면
그렇게 빠른 흐름도 아니고 제가 노리는 말은 코너링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래에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모래에 민감한 부분도 다 커버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코너링이 자턴 좋다는 건 뭐냐면 1600m에 스타트 나왔고 한 60m에서 코너링을 접어듭니다. 이 코너링에서 좌습보로 딱 돌면서 자구보 좌습보로 딱 걸면서 코너링을 기가 막히게 하는 말을 찾아야 돼요. 그 마필이 이번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조교 때의 느낌도 보니까 완전히 살아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불어주면은 조금 더 배당 높은 마필하고 엮어도 보겠고 9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받치는 막권 정도만 가져갈 거예요. 6번은 온편 코드가 저는 더 센 마필로 보여요. 저는 9번보다는 온편 코드가 분명히 더 센 마필로 보여요. 정호적 교사님이 지금 안토니오 기술을 기승시키는 것도 최근 기수들이 다 이 마필 스타트를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는 스타트에서 상당히 능력 있는 기수잖아요. 그래서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일단 6번도 세게 보고 9번도 세게 보고 노려볼 수 있는 코너링 좋은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연타로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큰 배당 노리는 경주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따박따박 맞출 수 있는 경주 편성 6배, 7배 정도 여기에 뭐 인기만 한 마리가 부러지면 한 8배 정도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일본 두성봉군도 지난번 스타트 약간 실패하면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마지막에 걸음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밀고 나갈 겁니다. 김정준이가 타고 1600m에서 선입 외곽 2선까지도 붙었고 지난번에 8번 게이트라서는 약간 스타트에서 약간 실패를 했던 부분이에요. 스타트 자체가 약간 주춤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 1400m 무조건 앞선에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맛 장상 플레이도 좀 휘황 공백이 있는 마필이죠. 근데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헤들메 같은 경우도 추임력은 좋은 마필인데 얘도 편성 운도 있어야 되는 마필이고 4번 맛 이스트반도 뭐 잘 타줘야 되는 마필이죠. 얘도 일단 괜찮습니다. 5번 맛 풀부스터도 괜찮고요. 6번 맛 일격필살도 휘황 공백 13주의 공백이 있는데 얘도 474kg가 적정 체중이라고 판단됩니다. 7번은 안 되는 거고 8번 맛 스프링 금도 일단 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7번하고 2번을 빼놓고는 다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메리트도 있고요. 일단은 뭐 압축하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경주는 구멍수 늘려봤자 한 수도 안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렸던 마필 이거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이다. 얘는 2차까지는 무조건 오겠다는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탑퀄리티 김하영 기수가 요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3번은 무조건 인정할게요. 왜 인정하냐면은 김하영 기수가 최근에 말 타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앞선에 가는 마필들은 따박따박 너무나 잘 타줍니다. 스타트가 약간 늦는 마필도 어떻게든 추진을 해가지고 어깨 채찍을 때려가지고 뭐 2선, 3선까지는 바로 붙어주더라고요. 네, 이번에 55회 부담점인데 지난번에 5번은 와일드 킹덤한테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칠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경합에서도 버틸 수 있고 선행도 가능하고 선의권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13초 사이에 스타트면 여기서는 그냥 선행이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10번 게이트 이번에 3번 게이트입니다. 8번만 큐피드 윈도도 일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안 돼. 모래를 한 방울이라도 맞으면 그냥 한 방울 이렇게 땅 튕기면 그냥 안 뛰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용근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모래를 피해가지만 탔던 마필입니다. 일단 3번하고 8번하고 약간의 경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3번이 의외로 조금 빨리 끌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큐피드 원더한테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얘는 8번마 큐피드 원더 같은 경우는
조교 때 잘 뛰는 마필이 아니야. 조교 때는 진짜 멍 때리고 나가는데 실전에 잘 뛰는 마필입니다. 9번은 마이티 굿. 얘도 일단 레이팅 점에서 40점의 마필인데 얘가 여기서 취입은 가장 좋습니다. 지난번에 6번 한강 보스한테 거의 뭐 2마신, 거의 3마신 정도를 졌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근데 생각이 필요해. 근데 체중이 지난번에 11kg 빠진 게 약간 요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개복 수술을 한 마필인가? 그리고 요즘 하만식기도 잘 타주잖아요. 요것도 가져가야 되고, 일단 6번 한강보스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너무 올라갔죠. 3kg가 올라갔죠. 지난번에 일단 선입군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제가 봐서는 3번과 8번이 가장 세요. 앞선에 가는 거는. 그러면 6번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래를 잘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4번마 케이네스 캐치도 모래를 맞아보고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지금 18조 박대웅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하고 나서 지금 지난번에 성적이 났던 마필인데, 꾸준하게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자세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이 모래에 대해 맞았을 때,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문서영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가능했던 마필이에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3번, 8번, 9번, 4번 3번, 8번, 9번, 4번 이렇게 네 마필을 세게 보고, 5번마 와일드 킹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얘는 인기마로 팔리면 생각이 한번 필요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550kg, 체중이 11kg가 벌었는데 지난번에 안쪽에서 진짜 차분하게 전기를 하면서 때렸더니 그냥 날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주기 자체가 9주로 길어졌어요. 5월 29일 날 뛰고 8월 14일 날, 그래서 인기 9위로 팔렸거든요. 근데 또다시 9주예요. 이건 생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3번, 8번, 9번, 4번 마지막 경주는 3번, 8번, 9번, 4번 이렇게 네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주차 일요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가 끝나고 나면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두툼한 자켓 입으시고 건강 챙기시고, 이 시국에 정말 코로나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폐는 상당히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폐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담배도 약간은 자제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이 찬바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박성 일일 경마 철저히 준비해서 꼭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